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K-웹툰이 미국 코믹과 일본 망가에 이어 세계 만화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2일 모바일 시장 분석기관 에베니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일본 만화의 매출은 피코마 49.79%, 라인 망가 21.7%, 기타 28.51%로 K-웹툰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전 세계 만화 시장은 연간 15조 원 규모로 이 중 일본이 5조 7천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52%가 디지털 만화 시장입니다. 그간 단행본 중심의 일본 망가가 세계 만화 시장을 지배해왔다면 웹툰은 플랫폼까지 함께 진출시키며 세계 만화 시장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내실을 다진 K-웹툰은 2010년대 초중반부터 해외 진출에 나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피코마, 텐센트 동만, 타파스, 웹코믹스 등 여러 채널을 활용해 각국에 진출해왔습니다. 카카오 엔터는 올해부터 카카오 웹툰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라인 웹툰, 웹툰이라는 브랜드로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에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 정부의 가상화폐 없애기가 본격화하면서 가상화폐 가치가 과거 고점을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하고 한국에서는 거래소 등록을 앞두고 코인 상장 폐지가 무더기로 진행되면서 호재 없이 악재만 남았다는 평가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가상화폐 투기 광풍 끝에 폭락한 2018년에 이어 가상화폐 시즌2도 종료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 하반기 최대 35조 원에 달하는 슈퍼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 지원, 코로나19 백신 구입, 고용 및 민생 안정 지원 등이 주된 사용처입니다.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을 공언했던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을 빼고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올해 초과로 거친 세수 등 세계 잉여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초과 세수는 약 33조 원에 달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 등 똑같은 액수를 지원하는 보편 지원 방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로 한정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 안팎에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착안해 소득 하위 80에서 90% 수준에서 선별 지급하는 절충안이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 최대 30만 원을 현금이나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 최근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주를 일컫는 BBIG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일컫는 FAANG 안에서도 주가 차별화가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증권가에선 주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이후부터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는 종목에만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올 들어 구글,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애플의 명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코로나 수혜주였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큰 폭으로 성장할 종목으로 꼽힙니다. 두 기업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광고 매출입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광고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악재에 노출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해 집콕으로 인해 넷플릭스 가입자는 1분기에만 1,600만 명 늘었지만 올 1분기에는 398만 명으로 작년 동기의 25%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디즈니 등 후발 주자들이 폭발적으로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도 악재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언택트 수요가 급증하며 아이패드 및 아이폰이 불티나게 팔렸지만 올해 경제가 재개되며 매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성장주의 상징인 BBIG의 주가 희비는 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종을 보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자회사 상장을 앞두고 있어 주가가 연초 이후 22일까지 104.11% 급등하며 인터넷 대장주 네이버의 주가 상승률 33.68%를 압도했습니다. 같은 업종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 더존비즈원은 같은 기간 19.62% 하락했습니다. 게임주도 각기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연초 이후 23.04% 오른 데 비해 대장주인 NC소프트는 같은 기간 12.78% 하락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지난해 주가가 덜 올랐고 신작 게임이 잇따라 출시되는 데 따른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NC소프트는 지난달 출시한 트릭스터 M의 신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임상 이벤트 등 뚜렷한 호재가 없어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밑돌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수혜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차전지 종목은 신사업인 배터리보다 본업이 희비를 갈라놓았습니다.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의 부진에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삼성 SDI와 LG화학은 연초 이후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본 사업인 정유업인 주가 상승으로 정제 마진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에 45.26% 올랐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